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그 각이라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게 각이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을 해서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반직선 뭔지 알지? 반직선. 직선 말고 이렇게 생긴 게 반직선이잖아? 반직선이 OX라는 반직선이 있어. 근데 이 반직선의 이름이 시초선이야. 우리 시초라는 말은 알죠? 뭐 우리나라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단군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자, 시초선이라고 해. 반직선 OX를. 자, 이 시초선으로부터 반직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OP라는 반직선이 있어. 근데 이 시초선하고 사실은 처음에 같이 겹쳐 있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시계는 이쪽으로 돌거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게 수학에서 양의 방향이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4분면 따질 때 1, 2, 3, 4 따지는 4분면 있지? 그 방향이 수학에서 양의 방향이거든? 그래서 OX하고 OP라는 두 개의 반직선이 동일선상에 있다가 이 OP가 회전을 해. 반직선 두 개가 있다가 이 반직선 OP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뭐 이 그림처럼 돼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그 반직선 OP가 회전한 양이 있어. 그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해. 반직선 OX 시초선으로부터 반직선 OP가 회전한 양, 그거를 각이라고 해. 그런데 이 반직선 OP가 이제 얘가 중요하거든. 얘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이 반직선 OP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동경. 반직선 OP가 IM 도쿄. 동경이 도쿄는 아니야. 동경이라고 해. 아무튼 움직이는 경사 뭐 이런 의미겠지.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밌자고 한 건데 역시 실패했군. 그래서 동경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동경은 뭐야? 동경은 반직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고, 이 동경이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해.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 그게 양의 방향이고 반대로 도는 게 음의 방향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동경 OP가 회전한 양이 6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60도라고만 또 볼 수는 없는 게,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가 두 바퀴를 돌고서 일로 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두 바퀴 돌고 일로 가 있을 때 동경 OP를 표현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 세 바퀴 돌고 일로 갔을지 그냥 60도만큼만 회전한 건지 이 그림으로서는 알 수 없잖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60도까지만 각을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탈출해야 돼. 600도, 1000도 이런 것들도 가능한다고. 왜냐하면 얘가 뭐 뱅글뱅글 돌고 일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내가? 회전한 양이 각이라 그랬잖아. 얘가 뭐 몇 바퀴 돌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각은 모든 실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무슨 삼각형의 내각이나 사각형의 내각 이런 걸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전혀 다른 개념인 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이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0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음의 방향으로 엄청 돌면 되는 거거든. 회전한 양이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60도라고 장담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때는 각을 이렇게 표현해줘.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야. 플러스 60도. 자,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돼. 만약에 n이 0이면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간 거고, n이 만약에 1이야. n이 1이면은 이게 420도라는 거지. n이 1이면 이게 420도잖아. 420도를 표현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420도가 어디가 있냐? 여기 가 있는 거지. 780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을 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래서 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일반각이라 그래. 일반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의미겠지. 일반각.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은 어떤 의미겠어? n 바퀴라는 거지. n 바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쇼트트랙 뭔지 알지?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되게 잘하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거든. 우리 전 세계 1위인 게 쇼트트랙하고 양궁, 범접할 수 없는.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원조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압도한다고 할 수가 없어, 태권도는. 근데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선수하고, 우리나라 뭐 여자 제일 잘하는 최민정 이런 선수하고, 최민정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이라고 있어. 심석희 들어봤어? 아무튼 그런 선수하고 중국에 뭐 이상한 이름 가진 애들 되게 많아. 막 중국 막 반치왕이잖아. 같이 달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TV 켰어. 무슨 동계올림픽에서 TV 켰는데 우리나라 선수랑 중국 선수랑 같이 달리고 있어. 뭐야, 우리나라 압도하지 못하네? 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같이 달리고 있지만 한 바퀴 따라잡은 거.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일 종종 벌어지지. 같이 달리고 있는데 나는 한 바퀴를 더 돈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아도 이게 회전한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 차이는 물론 뭐겠어? 360의 배수겠지. 그래서 우리 360도 곱하기 n은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n 바퀴. 맞지? n 바퀴야. 360도 n.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개념까지 얘기를 했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동경이 이게 회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동경이 머무는 어떤 사분면이 있지. 동경이 몇 사분면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각을 몇 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천도 한번 생각해 볼까? 천도. 복숭아. 자, 천도 생각해 보면 천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는 거지. 천도는 말이야. 자, 여기 그 반직선 OX에서 있잖아. 이렇게 도는 거야, 얘들아. 응? 시계 반대 방면. 우리 사분면 따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이거든. 그럼 한 바퀴를 돌았어. 원위치를 했어. 360도지. 두 바퀴 돌았어. 720도지. 그러면 280도 더 가야 되지. 그럼 280도를 더 가면은 90도, 90도, 270도에서 살짝 더 가겠지. 10도만큼만 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가 있는 거야, 동경이. 이해돼? 이 파란색이 동경이야. 이게 시계 시계 바늘처럼 도는 거거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근데 1000도만큼 돈다 그러면 두 바퀴 돌고서 여기서 여기 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이 1000도가 나타내는 각은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호도법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몇 개 좀 볼까? 너무 쉽지 않니? 동경이 3, 4분면에 있대. 그러면 몇 사분면인지 따질 때 360의 배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되지? 원위치잖아. 그러니까 얘는 360을 빼면 60도를 따지면 되는 거고, 얘는 720을 빼야겠죠. 그럼 150이지. 자, 얘는 360 곱하기 4. 그럼 1440도가 4바퀴야. 그래서 얘는 120도야.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360도를 빼면 720을 빼야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1440도를 빼면 170도 마이너스. 뭔 소린지 알겠어? 그냥 원위치 되는 건 빼고 생각하겠다고. 그러면 60도는 뭐 여기서 60도만큼 갔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60도거든. 그럼 1사분면이죠. 150도 2사분면이겠지. 120도 역시 2사분면. 마이너스 30도는 자, 이쪽 방향이 양이고 반대로 도는 게 마이너스야. 이쪽 방향으로 30도만큼 요렇게 간다 이 소리야. 여기 있다고 동기형이. 그러니까 4사분면이야. 마이너스 170도는 뭡니까?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살짝 점까지 도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죠? 정답이 5번이겠죠. 자, 이거 뭐 초등생들도 할 수 있는 뭐 되게 좀 유치하고 쉬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69번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내신에만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어? 2사분면의 각. 뭐 120도, 150도, 뭐 160도 이런 거지. 근데 2사분면의 각을 세타를 내가 표현해 줘야지 돼. 근데 몇 바퀴를 돌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360의 배수는 들어가야 돼. 360도 곱하기 n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둘게. 근데 이게 2사분면의 각이 되려면 알파가 90도보다 커야 되고 18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지. 90도에서 180도 사이면 2사분면이거든. 근데 얘가 몇 바퀴 돌고 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반각 개념이 여기 추가돼야 된다는 거야. 자, 세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2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 다 표현할 수 있지. 똑같이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는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이걸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12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알파가 되겠지. 이게 3분의 세타죠. 여기 3분의 알파의 범위는 30도에서 60도 되겠지. 자, 즉 3분의 세타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n은 뭐냐면 n은 바퀴수란 말이야. 정수야. n은 정수. 음수도 되지. 왜냐면 거꾸로 돌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n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n이 0이라고 생각해보자. n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120도만큼 일단 간 다음에 아니 n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없는 거지. 그럼 3분의 알파지 그냥. 근데 3분의 알파는 30도에서 60도까지지. 그러면 얘를 여기를 90도를 3등분하면 30도씩 쪼개지겠지. 30도씩 쪼개. 자, 이렇게 30도씩 쪼개서. 그러니까 12칸이 되겠지? 30도씩 12칸이면 이게 한 바퀴 360도거든.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어. 그럼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존재하겠지. n이 0이면 얘는 없는 거니까 3분의 세타는 3분의 알파하고 똑같은데 3분의 알파는 30도하고 60도 사이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여기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세타가. 그 다음에 n이 1이야. n이 1이면
120도만큼 가잖아. 120도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니까 여기지. 여기가 120도란 말이지. 여기에서 3분의 알파만큼 더 가는 거지. 근데 3분의 알파는 30도랑 60도 사이니까 여기서 30도만큼 더 가면 얘고 60도만큼 더 가면 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기 존재한다고. n이 1이면. n이 2가 되면 봐라. 여기 존재했다가 2개 건너서 여기 존재했지. 그 다음에 2개 건너서 여기 존재하게 될 거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2개를 건너서 여기 존재하게 되고. 자, n이 2일 때 다시 해볼게. n이 2가 되면 240도만큼 가지. 그러면 자, n이 1이면 120도만큼 갔다가 선생님이 색칠 잘못했어. 쏘리. 여기야 여기. n이 1일 때 다시 설명할게. n이 1이면 120도만큼 갔다가 자, 여기가 120도잖아. 여기가 90도, 여기 120도지. 120도만큼 갔다가 3분의 알파만큼 더 가는데 3분의 알파는 30도하고 60도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12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면 얘고 60도만큼 더 가면 얘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색칠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두 칸을 띄고 그 칠해진다는 거 잘못 얘기한 거. 세 칸을 띄고 칠해지는 거야. n이 2일 때 마찬가지로 세 칸을 띄고 여기 칠해지는 거지. 그리고 다시 세 칸을 띄고 여기 칠해져. 그래서 n이 0, 1, 2 자, 3, 4, 5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만 반복적으로 이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하는 그 영역이 이거야. 그러면 자, 3, 4분면이 여기잖아. 이 주황색 부분에는 빗금이 안 쳐지지. 3, 4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뭔가를 측정을 할 때 그 측정한 거를 수치로 표현을 해주잖아. 그런데 같은 건데 표현해 주는 단위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몇 평이다 이런 얘기들 흔히 쓰잖아. 선생님 집 200평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지? 그 정도는 살아야지. 그거보다 더 좁은 데 사는 친구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하 200평 정도는 살아야 돼. 자, 이런 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큰일 난다. 항의 전화가 온단 말이야. 아니 나 지금 40평 사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빈부격차는 사회적으로 뭐래. 자, 200평인데 이게 평이 중국적인 어떤 그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근데 우린 느낌이 평이 편하단 말이야. 30평, 200평, 좀 넘네. 이게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이거 같은 건데 이거를 제곱미터로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 몇 제곱미터. 그러면 한 1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단위들 사이에 호환된 어떤 식이 있어야 되지. 응? 또 하나 예를 들까? 골프는 영국이나 미국 이쪽에서 좀 발달한 스포츠라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샷, 맨 처음에 제일 멀리 보내는 샷을 드라이버 샷이라고 그러거든? 제일 이거 덩어리 큰 걸로 치는 거야. 그거를 치면 그러니까 공이 멀리 날아가면 좋거든, 일단은. 그래서 그 공이 날아간 거리를 골프에서는 주로 야드라고 표현했죠. 들어봤지? 야드. 100야드, 드라이버 샷이 200야드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몇 미터 나갔다, 이건 약간 좀 촌스러운 거야, 사실은. 골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도 안 할 뿐더러. 근데 몇 야드 그러면 약간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표현할 때 야드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미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 그래서 이 둘이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 찾아보면 있어. 그 네이버 들어가 보면 단위 환산 그 무슨 계산기 같은 거 있어. 선생님도 종종 애용하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그 음원을 사거든? 선생님 굉장히 그 저작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mp3 어디서 다운받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선생님은. 그리고 mp3 음질이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원음 파일을 사. 그래서 영국에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그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결제가 파운드야. 뭐 우리나라 카드도 결제되는데 아무튼 거기 가격이 있는데 노래마다 파운드야. 그래서 그게 감이 안 와. 그래서 긁다 보면 깜짝 놀라. 파운드 그건 줄 알고 결제했더니 무슨 막 10몇만 원 막 이렇게 결제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돈인데 파운드, 원 이 사이에 1파운드가 몇 원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런 거야. 우리는 너네 1월만 해도 미분이 뭐지? 아주 그 원시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 가서 이제 껌 좀 씹어도 되는 정도 올랐단 말이야. 미분 할 줄 안단 말이지. 자, 영상도 안 보고 뭐 이렇게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말이지. 미분. 자, 오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 각이라 그러면은 뭐 30도, 60도 이 단계에 다였거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이 미개한 삶을 살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위를 오늘 알고 집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일상적으로 각을 표현하는 말을 일상에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뭐 가끔 쓰기도 하자니 저거 좀 직각으로 좀 꺾어봐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기도 하잖아. 더 이상 도를 쓰지 않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해. 엄마 저기 이 라디안만 좀 옆으로 좀 치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쓰란 말이야. 그래야지 엄마들이 결제가 바로바로 되는 거야. 이 녀석 뭔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군. 자, 그래서 오늘 한 단계 도약하는 어떤 너네들의 지적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날이야. 그 아주 의미 있는 날이란 말이야. 아, 나는 오늘 각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뭐냐면 그게 자, 보세요. 우리는 도라는 걸 썼지. 몇 도? 그거를 우리 60분법이라고 해.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 60분법은 조그만 동그라미를 써서 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있어. 근데 정삼각형이 철사로 되어 있어. 구부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야. 여기가 60도겠지. 근데 이 정삼각형을 살짝 구부려. 그래갖고 이 직선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 원의 일부분. 즉 부채꼴로 만들겠다는 거야. 만들 수 있겠지. 이거 살짝 구부려가지고 부채꼴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은 살짝 요 각을 줄여야겠지 않겠니? 얘를 얘가 직선이었던 건데 얘를 좀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그때 요 각이 있겠지. 근데 이 각이 일정하다는 거야. 대충 57도 정도 돼. 그러니까 3도 정도만 구부려주면 이게 부채꼴이 되거든.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세 개가 똑같다 이 소리야. 정삼각형에서 얘를 구부린 거니까 이건 변함이 없잖아. 셋이 똑같았던 것은. 자, 그래서 1 라디안의 개념이 뭐냐면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중심각이 일정한데 그게 한 57도 정도 되는데 걔를 갖다가 1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각을 표현해 주는 방식을 자, 호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안을 뭐 한글로 표현하면 호도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라디안을 써서 각을 표현해 주는 방식을 호도법이라고 그래.
우리 천안에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거 뭐지? 호두인가 그건? 호도야 호두야? 호두? 먹고 싶다. 맛있는데 고속도로에 갈 때 천안 휴게소 호도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아니 호도법이야. 배가 고파 선생님. 알겠죠? 라디안을 써서 각을 표현해 준다. 그게 호도법이야. 그럼 1라디안이 뭔지가 중요한 거지. 1라디안은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60분법에서 이 조그만 동그라미는 절대로 생략을 해주는 일이 없어. 생략을 안 해.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라디안, 호도법은 이 라디안은 주로 생략해.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문제 푸는데 응? 여기가 뭐 2분의 3 이렇게 써 있어. 각인데 2분의 3 이렇게 써 있을 때 있거든. 선생님 오탄데요 여기? 뭐 그게 아니야. 뭐야?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주로 생략한다고 이 라디안은. 그럼 얘가 2분의 3 라디안. 그러면 1라디안이 대충 몇 도? 57도. 그러니까 얘가 한 대충 몇 도다 감이 이제 약간 오는 거지. 그죠? 그게 호도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무슨 영국 파운드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서로 같은 것을 표현해주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하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1파운드가 얼마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두 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줄게. 우리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볼까? 우리 이런 성질이 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그러니까 얘가 많이 벌어지면 여기 호가 크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는데 그 비례식 중에 하나는 호도법으로 세울 거고 하나는 60분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등식으로 만들어 갖고 둘이를 연결시키려고 해.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말이야 호도법으로 할게. 세타 라디안이야. 자, 세타 라디안. 각은 세타라는 문자를 많이 쓰니까 세타 라디안. 라디안은 생략한다고? 근데 우리 처음이니까 생략하지 말고 하자. 자,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다시 미안. 여기가 R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그랬지? 1라디안이라고 그랬지. 그죠?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랑 똑같을 때의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그러면 1라디안일 때 이 중심각에 대응하는 호는 R이지. 1라디안이라는 중심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R이란 말이야. 이거는 호도법적으로 식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원 전체는 이제 60분법으로 표현할 거거든. 원 전체는 중심각을 360도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는 원주가 되는 거잖니? 그럼 360도일 때 호 전체는 우리 공식이 있잖아? 원주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지.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라고. 자, 여기 부채꼴을
부채꼴을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 거고, 얘는 원 전체를 60분법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 거야.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이게 비례식이란 말이야.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가 r, 중심각이 360도일 때는 호 전체가 공식이 2파이r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항의 곱이 r 곱하기 360도, 외항의 곱은 1라디안 곱하기 뭡니까? 2파이r이죠. 여기서 r은 똑같이 반지름이라서 이렇게 약분을 해. 그 다음에 2는 또 약분을 하면 360도가 180도가 되죠. 자, 이게 끝이야. 1라디안 곱하기 파이는 파이라디안이 되는 거야. 파이라디안. 이게 호도법적인 표현이야. 그게 뭐야? 180도. 이건 60분법적인 표현이야. 호도법하고 60분법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는 라디안은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썼지만 생략을 주로 한다 그랬지. 그래서 라디안은 생략해. 그래가지고 파이가 180도. 자, 결론이야 이게. 파이가 180도야. 그럼 여기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의문에 봉착할 때가 있어. 선생님, 파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3.14라고 배워왔는데 느닷없이 180도 이거 뭔 소린가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파이는 3.14야? 180도야? 파이는 3.14일까? 180도일까? 아니면 얘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까? 파이는 3.14예요. 무조건. 근데 파이가 각도, 몇 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뭐야? 뒤에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이런 거지. 얘들아, 1은 뭐야? 57도 정도 된다고. 약. 이게 뭐 뒤에 막 소수 끝까지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은, 선생님 1이 57도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1라디안이 57도라고. 그러니까 숫자만 있어. 각인데 숫자만 있어. 그러면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 라디안이 1라디안은 57도다. 그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파이는 항상 어디를 가도 3.14야. 근데 각도를 표현할 때는 뒤에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 3.14 곱하기 57도가 180이야. 이해돼 이제? 3.14에다가 57도 곱하면 180이야. 선생님 아닌데요? 3.14뭐 야, 근사값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파이가 180도야. 그래서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할 건데, 우리 그 운전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막 주차 같은 거 할 때 옆에 타고 있던 사람 내려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특히 후진 주차할 때, 그래가지고 왜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막 특히 아재들, 나 같은 사람 내리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 오라이 들어봤어? 그런 거? 야, 핸들 이빠이 꺾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야, 왼쪽으로 이빠이. 자, 이빠이 꺾으라는 얘기는 완전히 꺾으라는 얘기야. 한 바퀴 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고 그랬지? 이빠이야. 이빠이 360도. 자, 괜찮지? 요거 좀 괜찮지? 이빠이 360도. 한 바퀴 돌려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앞으로 엄마랑 같이 쇼핑 갔는데 엄마가 이제 뭐 옷 산다고 입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좀 어때? 어울리니? 이럴 때 있잖아? 엄마 한 바퀴만 돌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머니 2파이 라디안만큼만 회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바로 등록을 한단 말이지. 이거 괜찮다. 이거 나 오늘 개발한 건데 미뤄야겠다. 2파이 360도. 파이 180도.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분법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60도는 몇 라디안이야? 라고 하면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왔다 갔다 이용하면 되는 거야. 뭐 공식이 뭐 여기 이렇게 1라디안은 이거고 뭐 1도는 이거고 헷갈리고,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파이가 180도니까 60도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3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파이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도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대부분 문제가 다 라디안으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지금은 되게 어색하지만 라디안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60분법은 되도록 쓰지 말고 뭐 30도만 이렇게 하지 말고 6분의 파이만큼만 어떻게 해. 이렇게 입에 이제 익숙하도록. 알겠지? 재밌는데? 이빠이? 그래서 뭐 문제를 살짝 보는데 자, 옳은 거를 고르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야, 기억 보면은 50도가 8분의 3파인지 보려면 여기 8분의 3 양쪽에 곱해서 50도가 되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 부채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안 한 게 있네? 젠장. 두 개가 안 한 게 있어서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동경이 뭐라고 했지? 요거 하고 잠깐 쉬고 그리고 부채꼴 마무리하자. 동경은 반직선이야. 동경의 정체성은 반직선. 반직선 보고 동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직선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반직선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둘의 관계가 있어. 그것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내신에만 나온다. 내신에만 나오는데 약간 유치해. 자,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알파고 이 동경이 알파고 베타가 있는데 베타가 여기 이렇게 있어. 얘가 베타야. 이럴 수 있거든? 두 동경이 일치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는 50도야. 알파는 50도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로 50도만큼 왔다 이 소리고 베타는 770도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 동경 좀 그려봐. 두 개 그려야 돼. 하나는 50도 하나는 770도를 그리래.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그려야 돼? 둘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770도도 두 바퀴 돌면은 720도지 50도만큼 더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선생님이 아까 그 쇼트랙 얘기했었지. 둘이 똑같이 달리고 있어. 근데 둘이 똑같이 달리고 있다고 해서 둘이 지금 비등비등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랬지. 이미 뭐 몇 바퀴 따라잡힐 수도 있어. 이 사람 스케이트 오늘 처음 신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몇 바퀴 차이 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어떤 차이야? 바퀴 차이, n바퀴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뺀 게 어떻게 된다? n바퀴 차이가 나. n바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n바퀴 360 곱하기 n이 n바퀴라고 그랬어. 360이 한 바퀴니까. 그런데 우린 더 이상 60분법 안 쓰기로 했잖아. 360도 뭐야? 2파이. 되게 재밌나 봐요. 2파이. 그래서 얘가 2파이. 그래서 우리 2파이 n 이렇게 안 쓰고 2n 파이 이렇게 주로 씁니다. 2n 파이. 앞으로 n 바퀴 자, 360 곱하기 n 이러지 마시고 2n 파이. 자, 자주 쓰게 될 거야. 2n 파이. n 바퀴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n 바퀴 차이가 나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차가 2n 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세타하고 6세타의 차이는 5세타죠. 5세타가 2n 파이가 되는 거야. n은 뭐라 그랬지? 정수.
세타하고 6세타를 그렸더니 일치했다고. 그쵸? 근데 세타가 양수기 때문에 6세타가 더 커요. 그래서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바퀴 차이가 난 거지. 몇 바퀴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5세타가 n바퀴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있지. 부등식이지. 양쪽에다 5를 곱해주면 5세타의 범위가 나오겠지. 여기 0이고 여기가 5파이가 되겠지. 맞아? 이게 세타의 범위니까 5세타는 0에서 5파이까지 됐지. 근데 5세타가 2n파이잖아. 근데 n이 정수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이 뭐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지. 요 범위에 들어가는 n은 1하고 2가 되겠지. 그래서 n이 1 또는 2가 가능한 거야. n이 1이면 여기가 2파이가 되잖아. 0하고 5파이 사이에 들어가잖아. 2파이가.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4파이가 0하고 5파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n은 1 또는 2야. n이 1이면 5세타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세타는 그때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되면 5분의 4파이가 되지, 세타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n에다. 그래서 이 등식에서 세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각 세타는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은 4개가 있거든. 이번에는 지금 이게 뭐였지?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베타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일직선에 놓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일치는 말이야. 같은 직선에 있고 방향도 같은 거야. 일치는. 이해되지? 일치는 같은 직선상에 있고 방향도 같다고. 그런데 이 상황은 같은 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쪽 방향가 아니라 이쪽 방향이라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또는 그러니까 얘들아, 반직선이 2개 있는 거야. 요렇게 생긴 반직선 하나하고 요렇게 생긴 반직선 둘이 다른 거잖아. 근데 얘네 두 반직선은 일직선에 있잖아. 근데 방향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는 원점 대칭. 자, 얘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거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얘기야. 근데 주로 나올 때는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주로 나와. 거기 뭐 문제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얘가 아까 50도라 그랬잖아. 자, 얘는 예를 들어서 590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590도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50도가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590도는 이런 상황이거든. 한 바퀴를 돌아 360이야. 그치? 360. 그럼 남은 게 230이 남지. 그래, 그럼 50도만큼 갔지. 근데 이게 180도일 거 아니야? 50도에다 180도 하면 그게 230이잖아.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50도, 590도 이런 게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가 있는 두 동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각을 뺀 게 자, 2n파이가 되는 게 아니라 180도가 더 남아. 자,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럼 540이지. 이게 360 배수는 아니잖아. 근데 360 배수 플러스 180이라고. 요거 때문에 그래. 일치하는 게 아니라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n바퀴 차이가 나고 추가로 180도가 더 차이가 나야지 두 동경이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신 때 보면 애들이 외우더라고. 일치 이렇게 되고, 이거는 원점 대칭 또는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애시당초 있었던 50도를 빨간색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여러분
X축 대칭도 있어. X축 대칭. 이렇게 생겨. X축 대칭. 그럼 얘가 50도겠지. 근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회전한 양이니까 310도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얘는 50도고. 그럼 얘는 둘을 뺐을 때 뭔 일이 생기지 않아. 둘이 빼면 260도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더한 게 360이 돼야 돼.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은 더한 게 2n파이가 됩니다. Y축 대칭은 더한 게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50도면 얘는 180도에서 50도만큼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130도에다가 360의 배수가 붙어 있겠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50하고 130이 180을 만들고 그게 여기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바퀴는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쉬워. 왜냐면 이게 되게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뭐 내신 때 그냥 가볍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Y축 대칭인 거 하나 더 풀어보면 Y축 대칭은 뭐라고? 더한 게 2n파이 더하기 파이야. 그래서 세타랑 5세타를 더하면 6세타가 되죠. X축, Y축은 두 개를 더하는 거야. 6세타가 뭐가 돼?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6세타의 범위는 여기서 양쪽에다 6을 곱해주면 0보다는 크고, 자, 3파이보다 작다가 되죠. 얘가 0하고 3파이 사이로 들어가려면 가능한 n은 뭐가 있죠? 0밖에 없어요. 0. n은 정수니까. 자, n은 0이야. 그래서 뭡니까? 6세타는 이거 0이니까 파이가 되고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 아직 본격적인 삼각함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부채꼴까지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부채꼴까지만 할게.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을 좀 이용할까? 중심각이 세타야.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고 넓이는 보통 s라고 표현해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타는 호도법이야. 60분법. 몇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호의 길이를 구할 텐데, 자, 보자. 우리 60분법에서 아니다. 원이 이렇게 전체가 있어. 그러면 원 전체는 중심각이 뭐라 그랬죠? 한 바퀴 2파이일 때 호의 길이는 뭐야? 원 전체 호의 길이는 2파이r이죠. 호의 길이, 원주의 길이 2파이r. 중심각이 2파이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2파이r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지금 l이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2파이r 곱하기 세타하고 2파이 곱하기 l이 똑같아. 그래서 2파이는 똑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돼. 그쵸?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야.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또 멋진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0도야. 여기 반지름은 2구. 그래서 호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외운 거지. r세타. 그래서 120도. 이렇게 쓴 어처구니. 이건 길이인데 길이가 도야. 어디에 모순이 있지? 분명히 선생님이 이 공식은 이 중심각이 호도법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이게 3분의 파이거든? 파이가 180도잖아? 그럼 60도는 3분의 파이야. 그래서 3분의 파이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이게 아니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길인데 3분의 2파이요? 3분의 2파이, 파이가 180도라면서요. 파이는 3.14예요. 무조건. 근데 각을 표현할 때만 그게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호의 길이는 뭐라고? 3분의 2파이라고.
얘가 3.14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 1 몇이 되고 200, 뭐 얘는 뭐 2보다 살짝 큰 정도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라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돼. 2파이일 때 넓이가 공식이 뭡니? 2파이라는 건 중심각이 이거 360도 전체라는 소리야. 그러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중심각일 때는 넓이가 S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이 R 제곱 세타고 얘는 2파이 S가 돼. 그래서 2파이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역시 세타는 호도법, 라디안이야.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야.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R 세타라는 소리잖아, R제곱 세타가. 근데 R 세타가 아까 첫 번째 뭐였지? R 세타가 L이었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L이라고 해서 2분의 1 RL.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2분의 1 RL. 공식이 나오는 거야. 넓이 공식. 여기까지가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어떤 기초 과정이야. 자, 부채꼴 넓이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진짜 쉰다. 아이고, 3개나 있네? 쏘리. 3개. 뭐 1분도 안 걸려, 하나씩. 보세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래. 호의 길이가 4파이래. 반지름이 A래. 자, 호의 길이 뭐라고? R 세타. 자, 3분의 2파이 곱하기 A가 4파이. 그래서 파이 지우고 2분의 3 일로 가니까 A는 6. 됐죠? A는 6이고, 그 다음 넓이는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더 좋은 게 있어. 우리 이미 L이 나왔잖아? 이게 L이잖아. 2분의 1 RL. 그래서 12파이. 자,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수학이 쉽겠니? 그 다음에 자, 원뿔은 이렇게 생겼지 않니? 밑면에 반지름 3이고 모선은 얘가 모선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원뿔의 겉넓이를 물어봤잖아. 근데 너네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이 360에 대해서 이 반지름의 비율인 거 알지?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 이 큰 원의 반지름하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여기 중심각이 되는 거야. 얘가 9고 얘가 3이면 3분의 1이잖아. 360에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120도라고. 아니면 여기가 뭡니까? 요거랑 같잖아. 이 원의 둘레랑 같이. 그럼 6파이죠. 여기가 6파이죠. 6파이가 사실은 L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R 세타가 R 곱하기 세타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 6파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면 돼.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이 호가 같으니까 여기가 6파이. 그 다음에 R 세타가 요거니까 3분의 2파이. 그래서 원뿔의 겉넓이는 위에 아래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위의 넓이는 그걸로 할까? 2분의 1 RL. L을 구했으니까. 그럼 2분의 1 반지름 9, L은 6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7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의 넓이는 뭐야? 9파이죠? 3, 3에. 그래서 9파이.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6파이가 겉넓이가 돼. 너네 혹시 부채 뭔지 알지? 부채. 여름에 또 갖고 다니기도 하잖아. 부채 중에 이렇게 펼치는 거 알아? 무슨 무술 영화 같은데 가끔 나오는 촥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지. 이거 중심각이 몇인 줄 알아? 혹시 그거 연구해 본 사람 없지? 있잖아?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면적을 만들어내서
만들면 되게 그 가성비 좋은 부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중심각이 항상 몇이냐면 제발. 근데 라디안 재는 기계가 없을 테니까 2라디안이 돼. 그 부채의 중심각이 2라디안이야. 그러니까 57도 곱하기 하니까 114도 정도 돼. 그때가 가장 효율이 좋아.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자. 봐,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죠. 부채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면적을 끌어내고 싶은 거야, 나는. 둘레가 10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도 R이죠. 그럼 여기 10-2R 이해돼? 둘레가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은 있고 10-2R 이해되지? 그런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 RL도 있지. 그게 쏠쏠하게 편하잖아? 2분의 1 RL이 이거거든. L이 10-2R 이게 부채꼴의 넓이야. 근데 2분의 1하고 이거 계산을 해주면 R에다가 5-R이죠. 자, 이런 식이 되지. 그럼 얘는 R에 관한 2차 함수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야. 이 식 자체가. 이해되지? 그럼 최대는 어디서 나와? 여기 0하고 5의 정중앙 2분의 5에서 나오는 거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물어봤거든. R이 2분의 5면 여기 뭐 2분의 5 얘도 2분의 5니까 4분의 25.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언제 최대가 된다는 거야? 반지름이 2분의 5일 때지. 응? 반지름이 2분의 5. 여기도 2분의 5. 여기가 뭐야? 5죠. 10-2R 하면 여기가 5야. 근데 이 상황은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화시켜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R이라고 두면 여기가 무조건 2R이 되게 돼 있어. 최대가 될 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몇으로 뭐 2R 더하기 L을 K라는 상수로 얘가 지금 이 문제는 10이었던 것 뿐이고 이게 어떤 상수가 되더라도 이 비율 관계는 똑같다는 거지. 자, 그 무슨 소리냐? 얘를 반으로 나눠. 그럼 여기 2분의 5, 2분의 5겠죠?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이 중심각이 바로 1라디안이라고 내가 그랬지. 그럼 여기도 1이겠죠. 그럼 여기가 결국엔 뭐야? 2라디안이라는 거지. 항상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돼. 그래서 부채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각이 2라디안이야.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부채 회사에 전화해봐. 혹시 여기 부채 중심각이 몇이에요? 그러면 2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항상 그래. 그래서 있잖아. 문제를 풀 때 부채꼴 어쩌고저쩌고 최대 나오면 중심각 2라고 놓고 풀면 그냥 다 맞아. 반지름보다 2배가 돼야 돼. 호의 길이가. 그게 2라디안이. 일단 삼각함수는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렇게 배우게 돼. 그럼 우리 보통 함수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을 하는 거잖아. 그치?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 참고로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그거야. 각. 근데 이 각이라는 게 삼각형의 내각 또는 뭐 사각형의 내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오늘 배운 그 회전한 크기 있지? 그게 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3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는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가 2분의 1 이런 걸 배웠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뭐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 됐을 때 요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만 가능한 것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탈피를 해서 굉장히 큰 각, 그러니까 심지어 사인 5000도 이런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5000도가 어떻게 돼요가 아니야. 혹은 사인 마이너스 200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어쨌거나 각이 실수에 대응하는 거야. 요거부터 좀 알면 좋겠어? 각하고 실수하고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사인 1000도가 뭐 3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도라는 각하고 3분의 1이라는 실수하고 대응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뭐 함수는 관계식이 있잖아. 응? 그 관계식의 종류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대응하는 상황은 똑같은 거고. 자, 이렇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냥 쓸까? 좌표 평면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어. 여기 지금 교재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반직선 있지? 이게 지금 2, 4분면의 동경이 지금 있잖아. 이 동경, 응? 이 동경이 자, 회전한 크기가 세타라는 각이야. 그러면 세타라는 각이 정해지면 이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면 지금 반지름 R,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인 R하고의 이 동경의 교점도 정해지겠지. 자,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좌표 평면에 반지름 R짜리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파란색 반직선이 있어. 이 파란색 반직선이 동경이야. 근데 이 파란색 파란색 동경이 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 있지. 점. 이 점을 x, y라고 해. 이 원은 반지름이 r이고. 그러면 이 파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뭐 여기 세타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게. 이 세타하고 어떤 실수값이 대응을 하는데, 어떤 실수값이 대응하느냐. 자, 이 세타하고, 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요소야. 반지름, 그 다음에 이 점의 x 좌표, y 좌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 비율 관계를 따지는데, 세타하고 r분의 y가 대응하는 관계, 이거를 사인 함수라고 하고, 세타하고 r분의 x가 대응하는 함수를 코사인 함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타하고 x분의 y가 대응하는 관계를 탄젠트 함수라고 해. 즉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함수는 자,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가 r분의 y. 자, 사인 세타라는 그 사인 함수는 r분의 y로 정의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자, 이런 거는 잠시가 아니라 잊어버려. 그거는 삼각 함수가 아니라 삼각 비. 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런데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삼각비하고 이게 일치해. 나중에 기회 될 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삼각비하고 삼각함수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는, 삼각함수는 각이 모든 실수가 다 된단 말이야. 음수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 되는데, 그 중에서 0도부터 90도까지 한정 지은 게 삼각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 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지수로고 함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외우는 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자, 사인이 굳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R분의 Y를 왜 사인이라고 하느냐? 없는 거야. 그거는 이유가. 이 비율을 사인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응? 열이가 말이야. 왜 박열이가 됐지? 딱 태어나가지고 의사가 딱 꺼내는데 얘가 여리여리한데? 그래서 열이가 된 게 아니지. 얘 생긴 게 마음이 되게 여릴 것 같아. 그래서 열이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열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야, 부모님이. 세상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쟤는 왜 야리가 아니라 열이지? 그게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야. 사인은 왜 굳이 y분의 r이 아니라 r분의 y지? 자, 약속이니까 이건 외우는 거야. 그래서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자, 이거는 집에 가면서 집 갈 때까지 외워. 네, 전화할 거야. 그래서 아주 낮은 보이스로 코사인. 그러면은 r분의 x. 그리고 뚝 끊으면 돼. 알겠지? 긴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진짜 물어볼 거야. 화장실 가다 마주쳐도 물어보고 물 먹으러 가다 마주쳐도 물어볼 거야. 틀리기만 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R은 뭐야? 원의 반지름. 반지름은 이 반지름이 여기 사사분면에 있다고 해서 길이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지. 반지름은 어디서도 양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하지만 x, y는 길이가 아니야.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2, 4분면에 이 점이 있으면 이거 x값은 음수고 y값은 양수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2, 4분면에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봐라. 얘는 양수고 y도 양수죠. 여기 2, 4분면에 이 상황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인 값은 양수야. 근데 여기 코사인은 r은 무조건 양수. 근데 x가 지금 2, 4분면에 있으면 이거 음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지. 사인은 양수가 되고. 탄젠트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음수지. 그러니까 2, 4분면에서는 그러니까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는 이 동경이 나타나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중에서 뭐야? 사인만 양수가 돼. 1, 4분면은 x좌표, y좌표, r 다 양수니까 전부 양수가 되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지? 그러니까 삼각비는 다 양수밖에 안 돼. 삼각형이랑 관련해서는. 자, 3, 4분면 어떻게 될까? 3, 4분면에 있는 점은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야. 둘 다 음수니까. r은 무조건 양수. 4분면과 상관없이 양수니까. 그 다음에 4, 4분면은 x 양수 y 음수지. 그러니까 사인이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 음수가 돼. 알겠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결정이 돼. 그 이유는 r은 항상 양수인데 x, y 이것은 이 점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모든 양수가 나오는 삼각함수를 4분면별로 뽑으면 1, 4분면은 모두 양수야. 그래서 올이 돼. 모두 양수. 1, 4분면. 2, 4분면 뭐가 양수였지? 사인만 양수야. 코사인, 탄젠트가 마이너스. 이게 지금 2, 4분면의 부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야. 근데 이거를 그 문제 풀 때 활용해야 될 일이 앞으로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거 따지면 뭐 다 외우지 않더라도 따지면 알 수 있는데 빠르게 또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 손흥민 계속 못하다가 막판에 추가 시간이었나? 막판에 단독 질주해서 황희찬한테 쓱 이렇게 넣어주는 그 패스를 해서 골 넣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봤니? 뭐 하이라이트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으니까
봤겠지. 그래서 황희찬이 우통을 까고 질주를 하는데 이상한 속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들을 갖고 있지. 속옷은 무엇이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측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근데 그게 그 왜 이해하냐? 그때 같이 이렇게 뭐 가족이 됐건 뭐 친구들이 됐건 같이 봤던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안고 뭐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옛날에 너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을 때 우리나라 4강전까지 갔었던 그 2002년 월드컵. 너네 그때 뭐였어? 그래? 아예 우주의 분자도 아니었구나. 부모님이 혹시 남남 아니었어 그때? 아예 뭐 모르는 그런 거 아니었어? 아무튼 그때 막 우리나라 거리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거리 응원은 안 했지만 모여서 봤었어. 그래서 이거 녹화되면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예선이 3경기 있었는데 선생님 그때 한창 그 리즈 시절 이렇게 막 되게 잘생기고 막 그런 시절이었거든. 그래갖고 예선 3경기 할 때 아유 이런 말 하면 그냥 옛날 얘기니까 같이 봤던 여자가 3명이 다 달랐어. 아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다양한 이성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뭐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된다. 그럴 수 있잖아. 아유 3명 예선이 다 달랐었어. 그래서 근데 거리 운동 응원할 때 우리나라 막 골 넣고 막 난리 나는 상황에서는 이 선남 선녀들 막 평상시에는 막 되게 막 도도한 척하고 뭐 됐어요 저리 갔어요 막 이런 스타일의 여성들도 이성을 잃고 처음 본 남자랑 막 얼싸안고 그게 자연스러웠었어. 거기서 뭐 다 이성을 잃고 막 너무 막 신나는데 왜 그래 뭐예요 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출산율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2002년도에 높아졌다. 깊은 얘기를 하면 또 서로 불편해지니까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기쁘면 얼싸안고 행복해 하잖아. 그래서 자, 싸 여기 탄젠트잖아. 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얼싸안고 얼싸안코야. 솔직히 이거는 선생님이 개발했다고 얘기하기 좀 민망해. 왜냐하면 다 알아.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 뭐 몇 가지 있어 이거 외우는. 근데 그중에 제일 교육적으로 적절한 건 이거 같아. 뭐 이상한 것들도 좀 있거든. 올 스타킹? 약간 그거 약간 이상하고. 올 스토커? 있어, 몇 개 있어. 그 약간 얼싸안고를 약간 범접하려고 이게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별로. 자, 몇십 년 됐어. 엄마들도 다, 엄마 아빠 다 알 거.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진짜로. 얼싸안고. 자, 뭐냐면 이게 뭐야? 얼싸안고는 오늘 집 갔는데 아무 생각 안 나고 얼싸안고만 기억이 나. 얼싸안고 뭐였지? 뭐냐면 삼각함수 중에서 4분면별로 플러스가 되는 것들. 1, 2, 3, 4분면. 1, 4분면 다.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다. 그거야. 그게 지금 삼각함수의 부호 되어 있지?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게 그거야.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자, 사인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그거 하고 얼싸안고. 이러면 끝이야. 오늘 성공적.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뭐야? R분의 Y. R은 길이고 X, Y는 좌표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야. 여기서 이 두 식을 나눠. 여러분, 나누면 이거 R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약분이 돼서 뭐가 되냐면 X분의 Y가 되는데, 이 X분의 Y가 탄젠트 아니니? 맞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자, 요 식은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야. 그래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건 둘째 치고 빨리빨리 하려면 외워야 돼. C분의 S야.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헷갈리거든. 코사인이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좀 나를 또 희생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또 도움을 좀 살짝 줄 건데, 너네 누구 그 호감이 있는 이성한테 뭔가 말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친구도 걔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은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주고 싶을 때 혹시 이 얼굴에 있는 기관 중에서 어떤 걸 좀 주로 활용하는 편이니? 난 너한테 호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입술을 쭉 내민다거나 그럼 변태취급을 받는다. 그럼 끝이란 말이지. 호감이야. 쟤 뭐 추태를 부리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입 아니지. 코 혹시 있어? 코 쓰는 사람들? 코를 뭐 벌렁벌렁 더 좋아해. 극혐. 자, 주로 쓰는 기관은 눈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윙크는 좀 곤란해도 이렇게 좀 그윽하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사랑해. 응?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건 좀 오바고 이렇게 바라보잖아. 이렇게 그게 느껴지거든. 쟤 코 막 더 좋아해.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사 표시를 사인을 보낸다고. 그래서 사인이 눈이야, 눈. 이 코. 사인, 코. 코가 눈 밑에 있잖아. 코가 사인 보내는 눈 밑에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코가 뭐 위에 있으면 냄새는 잘 맡겠지.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코가 사인을 보내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알겠니? 뭘 말하고 싶은지. 사인을 보내는 눈이 위에 있다고. 코가 밑에 있다고. 자, 이러면 좀 도움이 되겠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x, y 아까 뭐 여기 있었지만 x, y 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루트를 붙이면 이게 거리거든. 이게 r이야.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결국에 이렇게 되지. 이게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사인은 r분의 y라고 그랬지. 그럼 사인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제곱을 하면 또 r분의 x의 제곱이 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지.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결국엔 r제곱이니까 이게 1이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하면 자, 합이 1이다. 이거는 진짜 뻥안 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국민 공식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그리고 여기 제곱이 우리 원래는 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야. 굳이 괄호를 왜 쓰지? 근데 또 세타에다가 괄호를 안 쓰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의 제곱은 사인 900도를 의미하는 건지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건지 헷갈려서 그냥 여기 사인 다음에 제곱을 써.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라고 보이는데 이거의 원래 의미는 사인 세타의 값 전체를 제곱해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야.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요거 각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인 30도의 제곱하고 코사인 30도의 제곱이 1이라는 소리지 아무거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요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랑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이거 두 개만 알면 자, 못할 게 없다. 몇 분이야? 54분? 몇 개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에 1분씩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 여기 끝까지 할게. 약간 오버되더라도 동요하지 말도록 해. 선생님이 카톡으로 누구랑 좀 논쟁을 벌이느라고 좀 쉬는 시간이 길어졌어. 아무튼 카톡은 누구랑 길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오해가 되고,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무슨 갖은 이모티콘을 동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자, 보세요. 원점과 6,-8이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굳이 원을 그리지 않아도 돼. 이거 점이 6,-8이야. 그러면 우리 상학함수에서 r분의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 r은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는 구해보면 10이 돼. 그러니까 10이 r에 해당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여러분, 세타라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요렇게 회전한 거. 뭐 그러면 얘는 뭐 270도보다 크겠지. 27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그런 거겠지? 그래서 자, 5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정의가 뭐야? r분의 y. r분의 y.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r분의 x. 5분의 3. 플러스 3 탄젠트 세타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거 계산한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넘어가세요. 자, 599번. 자, 얼싸안코를 물어본 거야. 얼싸안코. 자, 얼싸안코. 그러면 여러분, 사인하고 코사인이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럼 둘이 부호가 같으려면 모두 플러스인 여기하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여기 같겠지. 그럼 여기 두 개야.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지. 여기. 그래서 3, 4분면이 자, 이렇게 상학함수 그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두 개만 알면 된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자, 선생님이 그 줄여서 쓸게. 탄젠트는 t라고 쓰고, 탄젠트는 뭐 쓸 일도 없지만 코사인 c라고 쓰고 사인은 s라고 쓸게.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탄젠트 c분의 s. 여기 플러스 c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자, 탄젠트의 역수니까 여기 s분의 c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있죠. 그럼 이쪽을 통분하면 c로 통분하면 c 더하기 s 더하기 1이죠. 1이 c분의 c니까 여기는 s분의 s 더하기 c 마이너스 1이죠. 여기 곱하기죠. 그럼 분자가 s 뭐 그대로 아까 cs가 되고 자, 여기 이거 s 더하기 c 더하기 1, s 더하기 c 빼기 1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럼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1 하면 되죠.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s 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 제곱이 되지. 거기서 빼기 1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뭐야?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이라 그랬지.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이야. 그래서 1에서 1을 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분자 분모 약분하니까 2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볼 때 오늘 그냥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전혀 어렵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나 이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됐어. 그럼 오늘 대성공. 자, 세타가 3, 4분면에 어디 있대? 이렇게 있대. 여기가 이게 세타라는 소리야. 그럼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 그럼 코사인의 정의가 r분의 x란 말이야. r분의 x. 그러면 물론 이것은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가
17이고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 비율이니까 34, 16일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물어본 것 자체도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라고 놓고 하면 돼. 굳이 여기를 뭐 어렵게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비례상수 뭐 붙여가면서 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길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17. 그 다음에 r분의 x인데 r분의 x가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마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해갖고 이게 나온 거지. 그럼 y값만 구하면 되겠지. 여러분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x좌표는 음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y좌표도 음수겠지. 그럼 어떻게 구해? 여기 모르니까 여기 미지수 하나 놔. a라고 놓고 원점에서 여기 거리가 이거 17인 거야. 그럼 88에 64에다가 a 제곱을 한 게 17의 제곱이 되겠지. 289. 그래서 64를 빼면 225. a의 제곱이 225야. 근데 a는 음수야. 마이너스 15라고. 15의 제곱이 225거든. 그래서 a점은 마이너스 15. 이 점이 x는 음수고 y도 음수인 거 이해되지? 3,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인은 r분의 y야. 근데 그거의 역수니까 뭡니까? 15분의 마이너스 17.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건데 역수니까 이거분의 이거 플러스 15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9가 답이겠지? 5분의 3, 2번. 자, 이게 오늘 배운 삼각함수의 어떤 핵심 개념이 담겨 있는 문제야. 자, 2개 남았어요.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S 빼기 C가 2분의 루트 2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지? 탄젠트는 지금 없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을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 그걸 써야 돼. 그래서 양변을 크게 괄호치고 제곱을 해. 그럼 좌변은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1이라고 그냥 처리하자. 괜찮지? 여기 S제곱 나오고 C제곱 나오는데 그건 합쳐서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SC 있겠지? 제곱하면. 자, 이거 사인하고 코사인 전체 제곱할 일이 많은데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냥 1이라고 써. 그 다음에 우변은 제곱하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SC가 4분의 1이 돼. SC는 지금 그 사인 곱하기 코사인 뜻하는 거야. SC 4분의 1. 자, 이거 전개해. 그냥 1 플러스 C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S제곱 C제곱 이해돼? 이거 왔다리 갔다리 4번 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도 1이죠. 근데 S제곱 C제곱은 SC에 괄호치고 제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16분의 1 얘는 2. 그럼 16분의 33. 자, 오히려 삼각함수가 취향에 맞는 사람들도 많아. 오히려 삼각함수가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어. 그러면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 아니야? 자,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사인은 없어지고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이 2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소리네. 괜찮지?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합차 공식이 돼서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 되겠지. 두 근 곱하면 그게 2분의 a야. 자,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코사인 제곱은 몇입니까? 16분의 1이죠. 그럼 사인의 제곱은 뭐야? 16분의 15겠지? 굳이 사인은 몰라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은 16분의 15야. 얘가 16분의 1이고 얘가 16분의 15라.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4. 그래서 a는 여기다 이제 2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오네.